지난 5월 27일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3살 여성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그런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양재웅 정신과 의사의 이름이 밝혀졌으니까 양재웅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신과 의사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멘탈 헬스,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리학, 사이콜로지스트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역할은 주로 심리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물 처방은 권한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 바로 이제 양재웅 의사가 전문이 바로 사이키아트리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진단 치료. 근데 이 사람들의 자격은 이제 의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하고 차이점은 약물 처방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카운슬링 닥터, 상담사, 카운슬러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자격은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관련해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역시 의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처방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그 정신 건강을 상담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이제 정신과 방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망 환자의 어머니가 그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유명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따라서 나오는 뉴스 있죠. 쇼닥터를 걸러야 된다라는 같은 멘트가 나오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를 선택할 때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지도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신과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받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소개를 못해요. 자기의 이야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를 보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인지도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탄 이야기를 하겠죠. 정신과에 다닌다는 게 이제 점점 터부시 되지 않고, 정신과를 다니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정신과에 다닌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병원 방문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이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미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진다?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저한테 부담되는 것은 정신과 이콜 비싸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정신과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정신과 의사 책들 참 많이 읽었습니다. 상담학이라든지. 근데 이제 제 상황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포커스가 저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시사 영어사에서 강의도 하고, 초기 동영상 강의도 하고, 또 파일럿들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도 하고, 코리아 타임즈 영어 관련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너 잘났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이게 제가 겉으로 나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저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점점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이 나 진짜 잘나지 않았는데 자꾸 잘났다고 그러면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실체를 알면 어떻게 될까? 나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20대부터 상담 관련 책,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 자기 개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 순간만 feel good, 기분 굉장히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next day 되면 back to the starting point,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인지하는 내 스스로, 그걸 self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사회가 social perception, 사회가 인지하는 나. 이게 갭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한 3권 읽었고요. 그분이 TV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때. 근데 제가 찾아갔던 때는 약간 한물 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TV에 나왔었고, 내가 그 사람 인터뷰도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신과 이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전국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전화를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이제 비용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느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 나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상담을 받을 때 자기 얘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숨기면 결국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진짜 발가벗는 심정으로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다 깠어요. 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인 이런 걸 까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넌스톱으로. 의사가 근데 막 뭘 적어요. 아, 이게 뭔가 나한테 코멘트를 줄 건가 보다 하면서. 근데 의사가 내 이야기를 스탑을 안 시켜요. 또 스탑할 상황도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계속 넌스톱으로 3시간을 얘기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의사가 이제 3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캄다운, 의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한마디를 했어요.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억압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feel good 했어요. 일단 뭐 시원하게 나 자신을 쏟아내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진료실을 나오고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돈을 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계산하시는 분이 정확한 워딩, 정확한 정확한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였어요. 핵심은 당신은 미치지 않았으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3시간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10분당 3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얘기했잖아요. 54만 원을 지불했어요. 뭐 거기서 깎아달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충격받으면서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최저 시급이 얼마였냐면 3,000원 조금 안 되었을 때요. 진짜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다시는 그 병원 안 가려고 했는데 의사 피드백을 못 받았잖아요. 의사가 당신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당 3만 원 생각하면서 2차 예약을 합니다. 2차 예약을 하고 갔어. 이제는 의사의 처방을 들어야겠다. 근데 의사가 또 이제 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판을 깔아줘요. 또 이제 막 쏟아내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의사 뒤에 시계가 있었어요. 이제 시계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하다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1시간 반이 금방 돼버린 거예요. 중간에 스탑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참아야죠. 지난번에 54만 원 냈는데 자꾸 의사한테니 의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작은 책자를 이렇게 줬어요. 진짜 요만한 책자 주면서 굳이 또 다음에 올 필요는 없는데 오고 싶다면 와라. 그날 이제 나올 때 27만 원 또 결제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 환상 철저히 깨지고 그 다음에 느낌은 이제 사기당한 느낌? 근데 그 다음에 그 의사 만나고 나서는요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 별로 안 읽었어요. 그냥 사기당한 느낌만 딱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포틀랜드 주립 때 이제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석사 과정 중에 교양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이제 카운슬링, 심리학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로망이 있어가지고 Introduction to Counseling, 그러니까 상담학 입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상담자의 윤리 강령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상담자는 길에서나 어디에서 환자를 마주치더라도 환자가 먼저 아는 척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환자와 이성적 관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요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상담자가 100%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들 때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를 만나는데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주면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윤리 강령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를 선택할 때 언론이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선택하지 말 것. 그걸 조언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난 정신과 의사가 신문이랑 막 미디어에 막 나왔어요. 환자와 내연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내연녀의 남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신문에 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했네. 언론, 미디어, 그리고 책 쓰고, 책 쓴 인지도로 사람들한테 하고, 또 그 다음에 상담 환자와 내연의 관계에 빠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아저씨에 대한 진짜,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정말 이미지는 진짜 꽝이 돼버렸죠. 제가 이 상담학 숙제가 뭐였냐면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4번의 상담을 받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4번에 가서 상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숙제가 뭐였냐면요. 상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담사가 어떻게 내담자, 환자를 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사람이 쓰는 접근법은 무엇인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커넥트해서 쓰고 있는지를 그걸 이제 리포트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돈 내고서는 쓸 수가 없고 학교에 헬스센터, 한국말로 하면 보건소인가? 학교에 헬스센터가 있는데 멘틀 헬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 상담, 심리 상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운슬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사를 만나면서 내가 만났던 한국 정신과 의사는 완전 엉터리고 사기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일단 세션은 1시간이었어요. 한 1회에. 그리고 세션이 1시간이면 충분해요. 굳이 3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컷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션, 첫 번째로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여기 시간도 1시간에 1시간이었는데 그 내 얘기를 이제 듣더라도 막 환자가 내 감정에 매몰이었을 때 뭔가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왜 당신은 지금 그렇게 울컥하나요? 식으로 그 감정에 빠진 자신을 살짝 빼내와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죠?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물이 나, 슬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그렇게 슬플까요? 무엇이 그렇게 슬프게 하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다음 세션에 올 때는 만약 그 사람이, 왜냐면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딱 어떻게 뭐 1+1은 2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카운슬러는 백인 남자였거든요. 이게 뭐 자기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힘들고 또 문화도,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또 남자니까 성별도 틀려서 상담이 제대로 될지 정말 좀 아리까리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 언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내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질문이 객관화시키는 거였어. 왜 그렇게 슬프지? 눈물이 나지? 눈물 흘리고 있다가 왜 눈물이 나지? 슬프니까 눈물 나지. 이게 아닌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눈물이 지금 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카운슬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풀고 있던 퀴즈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느낌이었어요. 숙제는 4번이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계속 상담을 받았고 계속 받고 싶었는데 12회가 되니까 그게 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학생들 계속 상담 받고 싶은 사람 계속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효과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맥시멈은 12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이 너무 좋아서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랜드 주립대에는 상담한 석박사 과정도 있었어요. 카운슬링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오브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상담한 석박사 과정들은 막바로 실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상담 실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 받고 싶은 사람들은 비싸니까 못하니까 옵을 내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방에 있어요. 드라마 같은데 형사가 그 유리방 같은데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뭐 그 취조하는 거 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여자 상담하는 사람이랑 저랑 어떤 방에 들어가고 까만 유리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교수랑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뭔가 자신들이 뭐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아니면 저건 좋은 방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 거죠. 근데 저는 딱 2번뿐이 안 했어요. 제 그때 상담했던 여자는 흑인 여자였는데, 저는 너무 그 백인 남자 상담사가 너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나하고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케미스트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뭔가 맞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와. 그 여자분은 전혀 안 맞아. 뭐가 핀트가. 불편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진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안 맞는구나. 우리는 딱 이게 왔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은 안 맞는구나 느꼈는데 그때 한 번 시도는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시도해서 한 2번 딱 하고 상담하는 사람하고 환자하고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구나. 코드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신과 상담을 할 때 정말 유명하다고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일단 서치한 다음에 한번 해보고 거기서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편안하지 않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정하지 않고 무한정하는 의사는 진짜 걸러야 돼요. 걸러. 좋은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는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는 의사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사람이란 게 다 틀리잖아요. 이거는 저하고 맞았어요, 성향이.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좀 알아가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만날 때마다 돈이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저의 정신과 다녀왔던 경험을 한번 쉐어해 봤습니다. Pick up my phone, I shouldn't check again, but here I go, jealous of all my friends, they've got it figured out, I don't. Stuck on a loop, getting all in my head, so much to do, I can't count the endless hours I've spent, I'm failure prone. Time's always been an enemy, scaring me half to death. I fell asleep at 17 and woke up 30. So I let me down, unfulfilling expectations, wishing I could be complacent, but I'm freaking out, count for hours, years I've wasted, thought I'd be happy now. Closing my eyes, try to deny I'm here. How is my life? Everything I fear, running this maze with no way out. No, has it all been a lie? Am I deluding myself?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on the shelf. Tell everyone I'm fine when I really need help, 'cause I'm too proud to hear it. So I